시장에 다녀온 후 내 화장대 위 물건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결벽증에 가까운 나만이 아는 뒤틀림. 낯선 이의 침입을 확신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의심했지만 거실의 그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방문 앞에 아주 얇은 머리카락을 붙여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틈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 누군가 분명히 내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모든 것을 주시할 것입니다. 집을 나가려는 저를 아버님이 막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라며 소리치셨죠.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왜 제 방에 몰래 들어오세요? 대체 이유가 뭐냐고요? 아버님은 당황했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제가 설치한 카메라 영상을 보여드렸죠. 새벽, 낮, 저녁, 하루 3번. 방을 찾는 아버님의 뒷모습. 영상을 보자마자 아버님은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엄격했던 교육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한노인만이 거기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폭풍 같은 오열이 지나간 자리에는 짙은 정적 대신 비로소 서로의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민 씨와 지한 씨는 거실 한복판 민호의 영정사진 앞에 나란히 앉아 밤을 지새우기로 합니다. 창밖의 어둠은 여전히 깊지만 집안을 감돌던 차가운 공기는 두 사람의 체온으로 조금씩 데워지고 있죠. 성민 씨는 아들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평생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죄책감을 꺼내놓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엄격하게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날 그 현장으로 가려는 아들을 붙잡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부질없는 후회들이죠. 그는 아들을 지키지 못한 아비의 무능함을 자책하며 고개를 숙인 채 며느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넵니다. 지안아, 내가 미안하다. 민호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너에게까지 이런 짐을 지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민호 씨는 누구보다 훌륭한 소방관이었잖아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네가 혼자 그 방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지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다. 내 서툰 행동이 너를 더 힘들게 했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저도 아버님 마음을 몰라드리고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 아버님 손 안 놓을게요. 지한 씨는 성민 씨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에서 그녀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온기를 느낍니다. 그녀 또한 남편을 잃고 난 뒤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았던 상실감과 남겨진 자의 슬픔을 처음으로 시아버지에게 쏟아냅니다. 두 사람은 민호가 어릴 적 얼마나 개구쟁이였는지, 그리고 지한 씨와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 얼마나 설레어했는지 같은 소소한 추억들을 하나둘씩 꺼내어 나눕니다. 슬픔은 여전하지만 그것을 공유할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기분이죠.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비밀을 만들지 않고 정직하게 아픔을 나누기로 약속합니다. 어느덧 창밖의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새벽빛이 거실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성민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한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라고 권합니다. 지한 씨는 안심한 표정으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고 성민 씨는 거실 불을 끈 뒤 자신의 방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전처럼 며느리의 방을 훔쳐보거나 문틈을 살피지 않습니다. 아침 8시 성민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지한 씨의 방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는 문을 열거나 서성이는 대신 방문 밖에서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지안아, 잘 잤니? 아침 준비할 테니 천천히 나오너라.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지한 씨의 방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녀는 이전처럼 도망치듯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환한 얼굴로 거실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지한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는 성민 씨의 곁으로 다가가 채소를 다듬기 시작하죠.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와 도마 위의 칼질 소리가 어우러져 집안에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죽음 같은 정적은 사라지고 일상의 소박한 소리들이 그 자리를 채워갑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함께 먹으며 오늘 하루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시아버지가 하루 3번 며느리 방을 찾았던 그 가슴 아픈 사연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대신 서로의 마음을 하루에 수십 번씩 살피는 진정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창가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식탁 위를 따스하게 비추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합니다. 지한 씨는 처음으로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워내고 성민 씨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아들의 부재는 여전히 큰 구멍으로 남아있지만 두 사람은 서로라는 조각으로 그 빈자리를 메워가기로 합니다. 집안 곳곳에 머물던 상실의 그림자가 걷히고 그 자리에 이해와 화해의 온기가 가득 차오릅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의 가로수들이 어느덧 짙은 초록색으로 옷을 갈아입은 초여름의 오후입니다. 지안 씨의 방 안에서는 경쾌한 마우스 클릭 소리와 함께 듀얼 모니터가 화려한 색채를 뿜어내고 있죠. 그녀는 다시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일상을 되찾았고, 책상 위에는 남편 민호 씨와 성민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방은 더 이상 감시의 대상이 아닌 창작의 열기와 평온함이 공존하는 그녀만의 온전한 성소입니다. 거실에서는 성민 씨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숲해설과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 단정한 셔츠를 챙겨 입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예전에 완고했던 모습 대신 부드럽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죠. 성민 씨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 지안 씨의 방문을 똑똑 두드리며 다정한 인사를 건넵니다. 지안아, 나 다녀오마. 점심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라. 네, 아버님. 오늘 날씨 더운데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녁엔 제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두 사람의 대화에는 더 이상 머뭇거림이나 의심의 그림자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민 씨는 며느리의 밝은 대답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고, 지안 씨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뒤 왜 그렇게 간절하게 며느리의 방을 찾았는지, 이제 그녀는 그 진심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죠. 아들을 잃은 뒤 두 사람 사이에 남겨졌던 비극적인 사연은 이제 서로를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꽃다발을 준비해 민호 씨가 안치된 추모공원을 찾습니다. 나란히 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민호 씨의 비석 위에 겹쳐지며 따스한 온기를 전합니다. 성민 씨는 아들에게 며느리를 잘 지키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지안 씨는 남편에게 아버님과 함께 잘 살고 있다는 인사를 전하죠. 공원을 나오던 길에 우연히 만난 이웃 김 여사가 특유의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오지만 두 사람은 당당하게 손을 맞잡습니다. 어머, 두 분 사이가 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시네. 보기 좋네요. 네, 김 여사님. 우리 며느리가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성민 씨의 단호하면서도 자부심 넘치는 대답에 김 여사는 머쓱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납니다. 이제 외부의 어떤 시선이나 소문도 두 사람의 단단해진 신뢰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감상합니다. 성민 씨는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닌 든든한 아버지로서 지안 씨의 곁을 지키고, 지안 씨는 성민 씨를 친부처럼 의지합니다. 아들의 죽음이 남긴 거대한 상처는 여전히 흉터로 남아있지만 두 사람은 함께 있기에 그 흉터조차 훈장처럼 여기게 되었죠. 비극으로 시작되었던 이들의 기묘한 동거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지는 햇살이 두 사람의 평화로운 뒷모습을 길게 늘어뜨리며 이 드라마틱한 여정의 마지막 장을 장식합니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시작하는 통로였음을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할배버스의 큰 힘이 되어주세요.